네, 계산 문제 2개 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 또 너무너무 즐겁네. 학개론. 아니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사편이 이론은 금방 나갔는데 문제가 그치?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귀엽게 할 거야.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할 거야.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찾아보세요. 주택 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효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주택 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근거가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내용. 다시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근거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고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고 다음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맞고 다음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다시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B 아닙니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의 이하로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가격을 감소를 시키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떠나지. 그래서 단기간에도 공급량이 더 비탄력적이고 장기간이 탄력적인데 그 탄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야. 그래서 이 지문대로 하면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에는 감소하고 수요만, 왜냐면 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우리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를 보면 단기의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그래서 효용이 증가가 돼서 저소득층 실질소득 향상되지. 보조금을 받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그래서 증가를 해. 임대료 상승. 그래서 임대업자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장기 효과, 신규 공급자 시장 진입하고 임대주택 공급 증가하고 임대료 하락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다음 문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고 다음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한정하더라도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소득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한정하더라도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소득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 맞고
다음,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많이 증가한다. 다시,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많이 증가한다. 맞고. 또 다음 문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다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맞고. 다음,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내냐고 하면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 그치? 아이씨,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지금 지문 읽은 거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치? 아니, 공급자, 건물 짓는 임대주택 짓는 사람한테 저리로 자금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자 싸게 빌려서 많이 뚝딱뚝딱 많이 지어가지고, 그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지. 그치? 우리를 뭘로 보고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오! 우리 진짜 공부 잘했다. 맞지? 우리 이 문제 나오면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 다음 문제.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다시,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맞고.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다시,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맞는 질문이지? 다음,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거를 가격 효과라고 해. 다시,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하여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아쉽지만 단점이 있다. 다시, 임대주택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맞는 말이지. 국어잖아, 국어. 그리고 다음 질문. 임대료 보조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임대주택 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땡, 증가하지. 그치? 원래 수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마이너스가 돼. 그치? 이거는 진짜 학교랑 공부 안 하고도 맞추는 문제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치? B 틀렸습니다.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소득 보조, 현금 보조, 어찌 됐건 간에 보조가 되지. 저소득층은 주택 재화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이지.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많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우리 이것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박스 문제.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7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라 넣을까 말까 하다 그냥 넣었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더 이상 보지 말래, 이 문제는. 이거는 이 문제 만드는 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한번 읽을게. 다음 중 사적 임대주택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급하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니은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디귿 장기적으로 사적 임차인과 공적 임차인은 동일한 임대료를 부담한다. 리을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 미음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 이거 봤는데 나도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거든. 사적 임대주택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급하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모두 옳은 것.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설명 엄청 재밌게 들었네. 이게 사적 임대주택 너는 어차피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내용은 재밌지만 너도 기억할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다음 문제 궁금하면 카톡해. 다음 문제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시 이거 선분양이랑 후분양 알지?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삐. 오 대박. 진짜 이거 학개론 9권에 9권. 이거는 선분양 내용이잖아, 맞지? 후분양 제도가 아닌 선분양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선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 계약자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후분양 제도는 건설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답이 1번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밑에 지문 읽을 거 없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 시험 때는. 어쨌든 지금 이 다음 지문 읽어볼게.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시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맞고, 다음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다시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맞고, 다음 선분양 제도는 이거는 별표. 이 지문은 별표.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한 번 더.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 제도보다는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선분양보다 후분양은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니까 지어진 걸 다 보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품질 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지. 눈으로 보고 이제 분양을 받는 거니까. 대신에 단점은, 후분양의 단점은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돈이 단기간에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분양 기간이 짧으니까. 선분양은 대신에 분양 기간이 길어. 그래서 천천히 금액을 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상식이지. 괜찮다, 그치? 다음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고, 다음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다음.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다시,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맞고, 이게 임대료 규제 그 내용이고, 다음 질문은 별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별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음 질문.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B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을 받습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고,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해 토지 수익 연계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해 토지 수익 연계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맞고, 다음.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일 경우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확대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일 경우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확대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맞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맞아. 신고하는 거 30일 이내에 해야 돼. 다음. 주택 바우처 제도는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B 아닙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쿠폰 형식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만큼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고 있다. 요거 우리 3장 다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우리 오늘 집에서 오전에 공법 선생님 그거 했는데, 자, 이건 조금 이따 해줄게. 알았어. 자, 우리 이제 4편 3장 마쳤습니다. 화이팅! 지금 공부한 거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온다. 다 들어올 거야. 화이팅!